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대 최영입니다. 자, 토요일 날 진행한 수업에 대한 복습 스터디 오늘 벌써 6일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이어서 조금 게을러지고 뭔가 이렇게 좀 쉬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쉬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굿모닝 행정학은 꼭 사수해 주시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토요일 날 진행했던 수업에 제가 2주차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냐면 1주차를 일단 월요일, 화요일 새로운 2주차 요거부터 저희 다음 주 복습 테스트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주차의 첫 번째 토요일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주차 토요일 날 복습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파트 1이고요. 6일차의 내용입니다. 자, 행정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은 정리를 하려고 해요. 행정의 본질적 가치라고 얘기한다면 공익도 있고, 그 다음 자유도 있고, 그 다음 형평도 있고, 그 다음 정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했었던 파트가 바로 지금 주제 1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행정의 상대론적 가치와 절대론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론적 가치는 우리가 목적론이라고 표현했었죠. 보편적인 가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행동의 동기가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 그래서 목적만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동기나 과정이 어땠는지 문제 삼지 않는다. 결과만 본다라는 의미로 가치 결과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편적 기준을 강조하면서 행동의 동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대론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치 상대주의 혹은 결과주의, 가치 절대주의 이렇게 두 개로 행정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 구분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공익부터 행정의 본질적 가치 내용 쭉 했죠.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 두 가지가 있죠.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전체 효용의 극대화이자 도덕적 절대가치, 규범적으로 옳은 가치라고 주장했던 건 공익의 실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 실체설 들어가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공익의 과정설은 가치 상대주의적 입장 또는 가치 결과주의의 입장에서 우리 목적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하고 정리했었던 바로 이 내용. 여기 있는 첫 번째 선지의 내용과 연결되는 주제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은 결과주의, 목적론.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기본서를 찾아보셨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사익 플러스 사익을 했는데 그게 그냥 공익이다. 자, 그러면 이게 공익의 과정설. 사익 플러스 사익을 했는데 이거보다 공익이 더 크다. 아니면 공익과 사익의 합을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게 공익의 실체설. 이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공익의 과정설과 실체설 정리해봤습니다. 5번입니다. 우리 국가로부터의 간섭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 바로 자유를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5번은 자유가 되고요. 자, 6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 형평성, 1960년대 이후 신행정학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네모칸을 뭘 채워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네모칸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모칸을 채워가면서 문장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채우시지 마시고요. 저랑 그냥 따라가면서 잘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7번입니다. 사회적 형평성은 수평과 수직적으로 나누죠.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것을 다르게,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한다는 형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7번, 요거는 같게가 들어가야 되고요. 8번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정의란 네, 원초적 자연 상태라는 표현을 썼죠. 원초적 상태. 원초적 상태에서 국가 성립 이전에 합리적 계약자들이 합의하는 일련의 법칙을 통해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요. 이래서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이 도출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롤스의 정의론의 또 하나의 전제, 사람들이 실제 이 원초적 자연 상태에서, 원초적 상태에서 어떤 계약을 하느냐? 무지의 베일이 적용되는 상태를 전제해서요. 내가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합리적인 인간은 가장 나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입각해 자기에게 유리한 규칙을 선택한다. 이렇게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9번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여러 가지 원리가 있잖아요. 두 원리가 충돌을 한다. 1원리와 2원리가 충돌하면 1원리가 2원리에 우선하고요. 이 2원리 내에서도 차등의 원리죠. 지금 차등 조정의 원리죠. 2원리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차등 조정이라고 표현하고요. 기회의 균등 원리가 먼저, 그 다음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대우를 해주는 차등의 원리가 나중. 그래서 기회 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선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공익의 과정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의 타협, 집단 간의 상호작용 산물로 봅니다. 맞습니다. 자, 공익의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무언가의 더 큰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라고 보죠. 맞습니다. 자,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을 같게, 다시 얘기해서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거고요. 자, 수직적 형평의 원리, 형평성이란 동등하지 않는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정의의 1원리와 2원리 나와 있습니다. 정의의 1원리가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입니다. 정의의 2원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차등 조정의 원리고요. 당연히 2원리보다는 1원리가 먼저, 2원리 중에서는 기회균등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 중에 지금 보시는 이 차등의 원리가 나중, 기회균등의 원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 틀려서 X가 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공익의, 아니, 행정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수단적 가치에 대한 내용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수단적 가치 합법성은 근대 입법국가 시기에 강조가 되었었던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정, 법치 행정을 강조했고요. 투입 대비 산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자, 퇴재의 산출을 얻자. 이거는 능률성 개념입니다. 능률성은 계계적 능률성과 사회적 능률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능률성 중에서도 인간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능률성, 인간관계론 등의 신고전 조직이론과 통치 기능설에서 강조했던 능률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사회적 능률성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4번입니다. 민주성. 국민이 원하는 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은 내부적 민주성, 대내적 민주성 이렇게 표현하죠. 대외적 민주성이라고 표현하죠.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니까 대외적 민주성이고요. 행정 내부의 관리를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내적 민주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 대외, 대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5번입니다. 목표와 수단 간의 타당한 인과관계. 지금 이 수단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타당한 수단이었던 게 맞느냐. 이걸 바라보는 행정 가치는 바로 합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6번입니다. 사이먼은 인간이 완벽한 합리성을 갖지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제한적 합리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말 리얼 합리성, 내용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건 어렵고요. 차선으로 내용적인 합리성이 아닌 절차적인 합리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6번은 이렇게 절차를 추가시키면 되겠습니다. 효과성은 아시겠지만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측정하는 겁니다. 조직과 그 조직의 효과가 나타난 환경 사이의 관계, 환경에서 조직이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진짜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보는 게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죠. 가외성,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능과 구조를 중복시킨다. 어떤 거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중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9번입니다. 가외성의 구성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첩, 요게 하나의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그래서 지금 보시는 9번은 중첩성에 대한 거고요. 행정활동이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가시성, 그 다음 공개성,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투명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번 투명성 되고요. 자, 11번 행정관료가 도덕적, 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는 우리 책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기출 꽤 선지가 많아서요. 선지가 무려 5개나 됩니다. 자, 디목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능률성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능률성 또는 효율성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어로 efficiency라는 단어에 대한 번역어인데 능률성 번역이 될 때도 있고 효율성 번역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맞습니다.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 이걸 가리키는 개념이고요.
사이먼은 인간의 실질적인 합리성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합리성은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죠. 자,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 틀렸죠. 요거는 효과성의 위치와 능률성의 위치 두 개를 바꾸어야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X. 가회성은 행정체제의 중첩을 통한 신뢰성과 안정성의 확보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마지막 선지 역시 X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행정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두 가지를 다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약간 제가 윤리와 사상 또는 생활과 윤리, 고등학교 때 과목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만큼 추상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시도 많이 들고요. 표현들 자체에 대한 설명들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잘 읽어봐 주시고, 우리 달달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문장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만큼은 연습하시면 되니까 지치지 말고 행정 같이 완벽하게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